안녕하세요, 프로들러 K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시에 3개의 모형을 작업하는 영상입니다. 인트로에서도 보셨지만 T50, 블랙 그린 T50B 그리고 FA50입니다. T50과 T50B는 아카데미의 제품이고 FA50은 울프팩 디자인에서 발매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 모형들을 동시에 작업하게 된 계기는 3가지가 사실 같은 금형이기 때문이고, 이 모든 모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2011년 아카데미에서 발매된 T50을 기본으로 나머지 모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용물은 제가 앞전에 올렸던 FA50 제품 소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런너색이 흰색이라는 것과 데칼 내용물만 차이가 있습니다. 검정색 박스에 독수리 문양을 드러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 모형이 블랙 이글 T50B 개량형 기종입니다. 훈련기를 기반으로 고개 비행을 할 수 있게 변형된 기종이죠. 내용물은 동일하지만 런너가 온통 블랙입니다. 블랙 이글은 데칼이 생명이죠. 블랙 런너로 인해 도색을 하지 않고도 이 데칼을 적용하기만 하면 멋진 기체가 완성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울프팩 디자인의 FA50은 박스 디자인이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물은 매우 알찬데요. 회색 런너는 이전 T50과 T50B 모형의 내용물과 동일하지만 디테일을 더 올려주는 각종 옵션 부품들이 추가되어 있고, FA50용 3D 프린팅 부품들과 광택의 좋은 질감의 설명서에 알찬 내용들이 조립 과정을 진행하기에 훨씬 안전하며 정확하게 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손이 더 가야 하는 수고는 해야 하죠. 그리고 FA50 데칼은 최종적으로 항공기를 완성시켜주는 멋진 부품입니다. 이 3가지 모형은 같은 금형에서 출발했지만 완성물은 매우 달라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 3가지 작업을 하는 것이 또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립 과정이 매우 비슷할 것이지만 도색을 비롯하여 몇 가지 부분은 각 항공기의 특색에 맞게 달라지고 일부 외형은 분명 차이가 나는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항공기의 조립의 시작은 조종석부터죠. 조립 과정에 도색이 시작되기도 하는 부분이라 항공기를 선뜻 만드는데 항상 망설이게 하는 절차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기도 하고, 작업하기에도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마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부품은 울프팩 FA50에 들어있는 부품입니다. 조정석 조작 패널과 계기판 그리고 시트의 벨트들이 애칭으로 제공됩니다. 둥근 칼날을 이용하여 눌러서 굴리듯 연결 부분을 자르면 되며, 잘린 부분의 가장자리는 쇠줄을 이용하여 다듬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죠. 애칭에 멋지게 인쇄가 되어 도색은 필요 없지만 이 부분이 그리 인쇄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휘고 만지다 보면 인쇄된 표면이 떨어지고 지워집니다. 가능한 한 최소한의 조작으로 부품을 부착해야 합니다.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을 하는 것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적당량의 접착제를 사용해서 지저분하지 않게 붙이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약간 실패한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잘한 부품들은 다루기가 힘들지만 애칭은 플라스틱 부품보다 더 미세한 모습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예상한 대로 조정석 시트가 훨씬 더 실감나는 결과물로 탄생이 됩니다. 정면 계기판은 투명 부품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투명 부품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선 뒤편에 도색을 해야 하는데, 글쎄요, 일단 저는 모두 그레이로 덮어주었습니다. 시트가 부착되는 조정석의 모든 부분도 그레이를 칠해주고 있습니다. 3가지 부품 중 차폐력은 역시 그레이 런너로 된 FA50이 월등합니다. 여기서 울프팩의 전방 계기판은 좀 더 작업을 해줬는데, 애칭을 붙이기 위해선 표면에 정리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도색을 해버린 계기판의 몰드를 다시 갈아서 평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그레이를 칠해주었습니다. 울프팩의 계기판 제작은 애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붙이기만 하면 계기판은 정말 리얼하게 탄생이 됩니다. 보십시오. 매우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전방 계기 판넬은 일일이 도색을 해서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눈이 좀 아프지만 집중해서 표면의 양각인 부분에만 붓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 애칭과 비교하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죠. 조종석 좌우 스위치 판넬에는 애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형의 스위치 판넬은 모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판넬을 표현해주고 그 위에 미세하게 점을 찍어가며 스위치를 살려줘야 합니다. 스위치의 실제 위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기에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유가 없더군요. 시트에 조종사 피규어를 앉히는 순간 웬만한 부분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은 조종사를 열심히 도색해서 시트에 앉히십시오. 그럼 조금 덜 조종석을 신경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종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조종복은 그린으로 도색을 하는데 먼저 조종복의 주름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린에 블랙을 추가하여 아주 어두운 그린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색상으로 6명의 조종사의 조종복을 전부 칠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원래 조금 밝은 그린으로 조종사의 위에서 도료를 분무를 해주었습니다. 이러면 주름진 아래쪽은 어두운 그린의 색상이 그림자를 대신하게 됩니다. 조종사를 6명을 도색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 합니다. 조종복은 이런 도색 방법으로 마무리하고 아크릴 도료를 이용하여 나머지 세부 부분을 도색을 합니다. 벨트 부분, 산소호스, 헬멧 부분들의 적당한 아크릴 색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선바이저 부분은 유광으로 도색을 해서 좀 더 리얼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6명의 조종사도 준비가 되었네요. 좀 더 리얼하게 보이려면 드라이 브러싱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레이를 묻힌 붓을 잘 닦아내어 구석구석 드라이 브러싱을 하면 도드라진 부분에 밝은 느낌이 나면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의 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울프팩 제품 외에는 전면 계기판에 마킹 작업을 해야 하고요. 시트에도 마크를 붙여줘야 합니다. 사출 레버도 직접 그려줘야 합니다. 계기판의 클리어를 이용하여 유리 부분에 효과를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출 시트 6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종석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데 울프팩의 조종석은 하나하나 조립되어 가면서 그 디테일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확실히 좀 더 쉽게 조종석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작업 시간도 단축시켜줍니다. T50과 블랙이글 조종석도 조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종석에 파트들이 조립되면서 수작업으로 인한 이질감이 많이 가려지고 어느 정도 조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리 도색해서 준비해 놓은 조종사도 같이 배치를 합니다. 이제 동체로 잠시 넘어가는데요. 인테이크와 휠 베이스 부분의 조립은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바퀴다리는 나중에 조립하려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도색의 편의를 위해 결정했지만 나중에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메인 바퀴다리는 휠 베이스 조립할 때 설명서의 순서대로 미리 조립을 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따라서 진행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방 동체의 접합선은 비교적 잘 맞는 편이었고요. FA50 외에는 이 부분이 데칼로 어느 정도 접합선이 가려지기 때문에 조금 덜 신경 써도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체는 몇 번의 조립 과정으로 그 형태를 찾아가는데요. 전방 동체와 중앙 동체가 만나는 조종석 아래 경계면 접합에 조금 신경을 써야 단차가 덜 납니다. FA50 수직구리 날개는 T50 계열의 항공기와 다른데요. 울프팩의 3D 인쇄 부품이 이 부분의 부품을 대신합니다. FA50 동체 부분은 플랫포론을 달고 나니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가네요. 가장 단차를 염두해야 할 부분이 흡입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잘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흡입구 형상과 동체 하부의 굴곡에 주의하면서 접합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단차가 보입니다. 전방 동체가 동체에 접합되는 부분의 면적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 지지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동체 상부가 접합되면 모든 부분이 단단하게 밀착되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T50의 경우 본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도색을 할 때 마스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이크 내부부터 기어실까지 모든 부분이 단색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개의 기종 중 가장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종이라 생각이 됩니다. 블랙이글의 경우 인테이크 내부는 조립 전에 미리 화이트 도색을 해줘야 하고요. 기어실에도 마스킹을 통해 도색이 이루어져야 하죠. 이 부분은 FA50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이글과 T50은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조립의 과정도 100% 동일합니다. 다만 윙팁에 장착되는 장비만 다를 뿐입니다. 블랙이글의 경우 스모크 와인더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어실의 도색의 편의를 위해 메인 바퀴 다리의 장착을 도색 이후로 순서를 변경해서 장착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착오이며 기어실 부품이 조립될 때 메인 바퀴 다리가 조립되는 형태라 나중에 조립할 수가 없습니다.
울프팩에는 주날개 전방 쪽에 RWR 센서 부품을 제공하고 있어 날개를 보시면 센서를 붙인 것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붙이는 것은 편대등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애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FA50은 T50에 없는 파일런이 장착되는데요. 이 부분을 비롯하여 전방 기어 도어에도 좀 더 미세한 연결 부품으로 애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편리한 도구는 캐노피 마스킹 스티커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울프팩 디자인에서 부품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구성입니다. 블랙이글 표면과 캐노피 부분을 블랙으로 덮습니다. FA50과 T50의 캐노피는 안쪽이 블랙이어야 하기 때문에 캐노피 부분에 블랙으로 먼저 도색을 하고 T50은 본격적으로 화이트로 덮어주었습니다. FA50은 그레이로 도색을 했습니다. 기어실을 마스킹하여 색분할을 해주고 나니 기어실이 명확히 드러나는군요. 배기 노즐의 내부는 이미 화이트로 도색을 했고 바깥쪽은 아이언을 사용하여 도색을 했습니다. 내부는 에나멜 블랙을 사용하여 명암을 주었습니다. 동체 쪽 노즐은 색상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마스킹을 해서 실버를 도색합니다. 3개의 노즐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료 탱크를 장착할 부위에 드릴 작업을 해주고요. 제 판단의 실수로 기어실을 드러내고 메인 기어 장착 후 다시 기어실 내부를 조립하는 장면입니다. 바퀴다리의 조립 시기에 따라 도색의 순서를 계획하는 것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메인 기어를 장착하고 도색을 해야 한다면 메인 기어는 붓도색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항공기의 바퀴다리는 모형에서 가장 튼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색이 된 부분에 바퀴다리를 단단히 부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바퀴다리를 완전히 고정한 후에 도색을 하는 것이 모형의 튼튼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장착하려는 부위에 도색을 긁어내야 플라스틱끼리 단단히 접합이 됩니다. 스피드 브레이크는 열려있는 상태와 닫혀있는 상태를 연출할 수 있는데 이 스피드 브레이크는 시동이 걸리면 일부러 열지 않는 한 닫혀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 모형은 아직 시동을 걸지 않고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는 형상으로 연출할 예정입니다. FA50 스피드 브레이크는 T50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의 3D 프린팅 부품이 대체됩니다. FA50의 동체는 2가지 색상의 위장무늬가 칠해집니다. 하지만 두 색상이 칠하고 나면 잘 확인이 안되죠. 전체적인 도색이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레이더물 비롯한 보조 동력 장치에 마스킹 도색을 합니다. T50의 캐노피 프레임 부분에도 마스킹 도색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기본 도색이 끝났고 데칼 작업을 위해 표면에 유광 클리어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노즐을 모두 장착을 해주고 데칼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블랙이글의 데칼은 노란색과 흰색 독수리 문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T50의 데칼은 오히려 블랙이글보다 조금 더 작은 마크들이 많아 보입니다. 주로 붉은색 문양이 항공기의 포인트인데요. 역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FA50은 더 세세한 마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해볼만 합니다. 화면에 담을 내용들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겠지만 일단 빠르게 가봅니다. 데칼 작업 이후에 표면을 유광 클리어로 덮어주었으며 이후에 판넬 라인에 먹선을 집어넣는 것으로 웨더링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형은 간단하게 웨더링을 진행해서 별다른 기법을 소개해 드릴 것이 없군요.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표면을 클리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모형을 만들다 보니 모든 것을 영상으로 만들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완성 영상이 올라갑니다. 3가지의 모형을 비교도 할 겸 해서 만들어 본 영상인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새로 출시된 FA50이 사실 이 영상의 메인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